자, 5월 27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정국의 법대로 2부입니다. 2부는 그 도대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11일째 강간무소식은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뭐 전화도 여기저기 하고 안민석 의원하고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김남국의 코인 스토리를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최근에 좀 저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서정국 변호사께서도 이거 준비하면서 이 부분은 짚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찬 전 대표가 이화영의 이 보스입니다. 그런데 이화영을 사실상 이재명 쪽에 파견시킨 인물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해찬과 쌍방울이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김남국 아시잖아요.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통화 안 해보셨어요? 통화는 안 했고요. 예. 뭐 하고 있는지는 이제 그 제가 알죠. 지금 이게 그 안민석이는요.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다. 반성과 성찰. 그러면서 이게 그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다. 고되게 논다. 이러면서 이게 김남국이가 지금 이게 거짓말을 못하는 착한 애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짓말을 못하는. 이게 안민석이가 한 이야기잖아요. 국민에게 다 거짓말을 했는데. 근데 반성과 성찰은 무슨 성찰입니까? 지금 이게 그 숨어가지고요. 저는 세 가지 하고 있다 봐요. 하나는 이제 그 여론 간 보는 거예요. 여론 간 보기. 혹시 소나기가 좀 지나갔나? 태풍이 지나갔나? 그 근량 접촉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 여론 있잖아 어떤지. 이런 데 간 보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거 핵심은 비썸 거 있잖아. 달게 자료 가져갔잖아. 그날 저기 가평 휴게소에서 발견된 그날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게 곧 아마 검찰에서 내부 오랄 텐데 카석에 내가 뭐라고 뚫어대느냐 이렇게 수사를 대비하는 거지. 그게 두 번째고. 그다음에 그 필요한 증거들 다 없애버려야지. 이미 그 뭐 컴퓨터나 또는 이제 그 차량 블랙박스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의원회관 또는 지구당 사무실에 있는 직기들 있잖아. 이런 이제 그 증거 자기 말로는 보존이라 하지 방어권 증거 보존 우리가 볼 때는 증거 인멸 그다음에 수사 대비 뭐라고 할까 그다음에 여론 떠보는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지. 무슨 이게 반성과 성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 검찰에서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지금 그 전에 그 차량 SUV 차량 그 트렁크에도 보면 많이 실려 있었는데. 거기에 혹시 무슨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 같은 거 뭐 증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 앞에 게 이제 그 업비트나 비썸, 그다음에 카카오 이런 데 압수수색한 거 분석하는 거 있잖아. 수사팀을 많이 보강했거든요. 거의 남부지검이 총역량을 다 투입했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 시간의 순서가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저는 왜냐하면 이게 안민석이가 좀 냄새를 맡았겠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곧 끝난다. 이 말은 이게 곧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온다. 그 말이네. 그러면 이게 곧 아마 사회에 놓여야 되잖아. 이런 데 의미로 보이고 지금 이게 안민석이가 김남국이가 거짓말 못하는 착한 애를 했잖아. 제가 이제 김남국이 굵직굵직한 것만 코인 관련해서 5대 거짓말 치고 왔잖아요. 또 노트 메모했다니까. 김남국이가 거짓말이 아니면 아이라 해봐. 코인 관련해서. 자 첫째 거지 코스프레. 거지. 너 이게 코인을 100억 100몇십억 나놓고 한 푼도 없으게 7년간 라면만 먹고 아이스크림도 못 먹고 구멍난 운동화 신고 이 거지 한 푼 줍쇼. 거지 코스프레 이 거짓말이잖아. 정청래가 시킨 대로 해줘. 한푼 줍쇼. 그다음에 두 번째 거짓말. 자 코인 처음부터 보자. 두 번째 LG 디스플레이 팔아가지고 그다음에 그 업비트의 위믹스 산 것처럼 했죠. 근데 위믹스는 그때 업비트에서 안 팔았죠. 그렇죠. 그때 비썸에 있었잖아. 이거부터가 첫 단추부터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LG 주식 팔아가지고 제일 첫 해명부터가 거짓말이었어요. 업비트의 위믹스가 상장도 안 되는데 그걸 산 것처럼 이게 두 번째 거짓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 세 번째 현금화. 너 이게 440만 원 뺐다 했잖아. 근데 그 이후에 쪼개기로 2억 5천 놓잖아요. 맞죠. 2억 5천. 지금 발각된 것만 2억 5천. 그럼요. 이게 현금화가 440. 이거는 터무니없는 거짓말 아닙니까? 이게 세 번째 거짓말. 현금화. 그다음에 그 네 번째. 계좌 깔아 했더니 조사할 때 계좌 거래 아까 못 받았다 했잖아. 그렇죠. 너무 많아서. 근데 자기 가평에서 발견된 날 그때 비선거 받아갔죠. 비선거 받아갔잖아. 자기는 이게 안 준다 했잖아. 이게 또 거짓말이잖아. 18간. 네 번째. 그다음에 다섯 번째 중요한 요거드물. 너 한동훈 장관 청문할 때 이모 교수를 이모라 했잖아. 근데 그때 너 어디 유튜브 나갔지? 나가가지고 이게 뭐라 해서
그 전날 2시간만 자고 준비했는데 내가 준비하느라고. 너무 억울하다. 어. 너 2시간 자고 한동훈 청문회 준비해서 인사청문회 준비했다고 아니면 했는데. 코인해서 코인했죠. 그러니까. 기록 다 나왔잖아요. 새벽까지 코인한 거. 이게 얼마나 가정스러운 거짓말입니까? 아, 제가 굵직굵직한 것만 5개 적어왔는데 네. 이거 외에도 거짓말이 뭐 수두룩합니다. 근데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요. 안민석이 이야기했는데 저는 또 이것은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안민석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 그때 뭐 극단적 선택을 뭐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막 거의 위협을 했어요. 뭐 그 협박 비슷하게 했는데 대국민 협박 비슷하게 했는데 뭐 그런 일은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왜 극단적 선택을까지 생각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김남국이 그랬다는 거예요. 윤재욱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것을 대선 자금 돈 세탁이라고 해서 그래서 억울해서 이 자기가 그런 말을 했다고까지 이거 좀 뭐 그런 말이 정말 오갔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결국은 돈 세탁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자기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일부 중에서는 이재명께 섞여 있지 않나요, 많이? 그러니까 이게 그 김남국이 이것도 거짓말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예. 이게 그 자기는 이게 진짜 억울하다 대선 자금 예.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게 극단적 선택까지도 자기도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했잖아요. 예. 근데 진짜 억울하면요. 진실을 위해 투쟁합니다. 아, 그렇죠. 안 죽어요. 예, 예. 저는 박원순이가 성추행 안 했으면 투쟁합니다. 예, 예. 성추행 했으니까 죽지. 진짜 억울하면 그렇죠. 노무현 살아서 완전 저기 박살을 내야죠. 자기를 누명을 씌우고 노무현 억울하게 만든 대통령이 시기하고 부인이 돈 안 받았으면 싸우지 죽겠습니까? 사람은. 진짜 게 억울하면 무죄고 억울하면 싸웁니다. 근데 죽는 거는 부끄러우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시계는 좀 뺍시다. 우리 아. 쪽팔리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탈로 났으니까. 박원순도 이게 부끄럽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죄를 지니까 극단적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아, 따라서 저는 근데 김남국이 이런 말 하는 거 보면요. 이 자는 절대 죽을 자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김남국이는 죄를 짓든 안 짓든 절대 죽을 사람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게 저는 뻔뻔하기 때문에 끝까지 아마 부인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지. 자기가 뭐 증거 있겠나. 네. 자기도 이게 변호사니까 네. 내 끝까지 한번 이게 어떻게든 무죄를 한번 투쟁해 보겠다. 이렇게 싸울 사람이지.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진짜 극단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평소에 내식을 안 해요. 아, 그냥 갑자기 극단 선택을 해버리지 전혀 내색을 안 해. 근데 진짜 뭐 죽고 싶다 나 한강에 간다. 한강에 가서 이게 경찰 부르는 사람 치고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강에 1년에 몇십 명씩 다리 위에 올라가거든요. 네.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죽으려면 바로 뛰내리 버리지. 굳이 뭐 사람들 모으고 막 경찰 부를 이유가 없잖아. 저는 김남국이가 안민석이한테 죽고 싶다, 심정하겠다 이런 거 보면 절대 죽을 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을 하니까 박원순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은 김남국이 이것을 가지고 돈 세탁한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정말 극단의 선택을 하고 싶다 한 거는 오히려 덜 통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로서 오히려 돈 세탁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네요. 그럼.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근데 뭐 이자는 그러니까 그 좀 비굴하기도 하고 예. 노무현이랑 좀 틀리잖아요. 네. 이자는 이게 범행을 해도 죽을 애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노무현이나 박원순은 그래도 김남국이보다 좀 양심적인 거죠. 부끄러움을 알고 이게 극단 선택한 거고 저는 김남국이는 대선 자금을 썼던 불법을 했던 극단 선택을 안 하고 아마 이 끝까지 자기 무죄를 위해서 이렇게 그 증거 은폐하면서 싸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되겠죠. 뭐 어떻게 사람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뭐 극단적인 뭐 상황이 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안민석 이야기 중에 하나는 또 김남국이 이 선배들과 뭐 고민 상담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선배 의원들과 아마 선배 의원들이면은 돈 세탁을 하고 했으면은 그때 캠프에 있었던 대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이재명하고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죠 서로. 지금 이재명이 김남국 이 사라진 데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연락은 황태자니까 네. 수행 단장도 하고 7위 내고 제가 근데 이재명 그 아들도 이동호도 의심스럽다고 했잖아요. 돈 자금이 도박을 봐야기 때문에 아마 이게 연락을 할 거고요. 그 김남국이는 우리 일부에서 그 송영길이 돈 봉투할 때 윤관석이하고 이성만이 그 국회 표결하잖아. 표결할 때 그 이자들이 뭐라고 방하느냐. 너 돈 안 받은 자 찬성했던지라. 너 다 돈 안 받은 놈 어딨냐? 그러니까 돈 받은데 어떻게 내일 구속시키겠냐? 이렇게 저는 설득할 걸로 했잖아요. 근데 김남국이도 그래. 그 같아. 코인 투자 한 번도 안 한 잔다 욕하라. 코인 투자
한 번도 안 한 자, 예. 나를 이렇게 비판하고 욕해봐라. 너가 안 했냐? 한 사람이 꽤 있을 거라봐요. 차명이든. 그렇죠. 차명이든. 그때는 이게 실명제 전이잖아. 그리고 이게 그 게임 업체 로비도 상당히 전 있었다 봅니다. 아, 게임 업체 로비. 특히 보좌진들은 거의 받았을 겁니다. 게임 업체가 사활을 걸고 로비를 했잖아요. 로비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회 출입기록 14번은 뭐 김남국이 그 이름이 없다고. 야, 김남국이는 로비에서 이제 자유롭다. 이름이 없지 않냐? 야, 이게 말이 됩니까? 김남국이는 한 몸이니까. 안민석이 했어요, 그 말도. 김남국이는 입이 공동체니까. 위메이드하고 한 몸 아닙니까? 그 마이 리믹스도 들고 있고 로비 안 해도 공약 시기 주는데 그렇죠. 굳이 의원회가 찾아갈 이유가 없잖아. 오히려 보호해 줘야지. 맞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안민석이 그것도 괴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남국의 입장은 코인 투자 안 한 사람 누가 있냐? 너도 많이 했지 않냐? 왜 내만 그러느냐? 이런 것들. 또 이렇게 너 로비 다 받았지 않냐? 왜 내만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버티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그리고 로비, 그러니까는 그 14차례 국회를 갖고 위메이드가 그래서 8명의 의원실에 갔다. 이거 가지고 뭐 김남국은 그 안에 없다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첫째로 이게 8명한테 갔는지 80명한테 갔는지 몰라요. 그렇죠. 출입증을 한번 받으면은 그 방에 연락해서 약속된 방에 연락해서 확인하고 출입증을 주면은 그거 가지고 위원회관 다 다녀요. 저도 한 번 가면요. 친한 사람한테는 받잖아. 그렇죠. 한 20군데 들어가면 제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럼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인사하고 오죠. 그러니까는 14번 갔는지 140번 갔는지 140군데 갔는지 그리고 또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본청 사이에 지하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의원회관에서 출입증 받아서 국회 본청 가서 정무위원회 그 소관이니까는 거기 뭐 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실 로비하는데 의원회관에서 직접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원회관에서는 우리 현황이 이렇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의원회관 가면은 그 국회의원실에 들어가면은 국회의원은 자기 방이 있는데 보좌관은 자기 방은 없어요. 저 한 9명 같이 앉아 있고 요만한 탁자 하나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무슨 로비가 오갑니까? 거기서는 이 P2E 업계가 현황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식사나 한번 합시다. 밖에서 만나죠. 그럼요. 밖에서 만나서 로비하지 뭐 김남국 만약에 거기 있었다고 김남국 방에 그 의원회관에 다 아는데 보좌관들 다 보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뭐 로비를 하고 오지는 않죠. 그럼 이게 그 로비의 핵심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재명이가 대선의 공약 아닙니까? P2E 이거 합법화 시켜주겠다. 이게 그 공약의 핵심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법률을 보면 게임산업진흥원법이나 또는 이제 과세 유예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발의한 사람 있잖아요. 이 자들에게 100% 발의자는 민주당입니다. 뭐 저는 이제 그 찾아간 데는 허은하나 국민의힘이 많다고 하지만 이게 그게 공개됐다는 거고 오히려 그런 로비는 좀 어렵거든요. 민주당에게 이미 다 로비가 사전에 밖에 철저하게 비밀로 돼 있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때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아니 여당이 힘이 셀 때죠. 그리고 이재명이 유력한 자기 대통령이었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그 대통령이 혜성처럼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 말씀 그런데 조금 전에 보좌관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난주에도 출연하셨는데 보좌관들에 대한 로비를 이야기하셨는데 가능성이 높다고. 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종민 의원 방에도 이번에 갔다고 돼 있죠. 그 위메이드에서. 근데 김종민 의원이 내 보좌관 중에 한 명이 그 에어드랍을 주겠다고 제의를 받았는데 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보좌관은 자기가 거절을 했으니까 아마 그 위원회한테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절 안 하고 받은 의원들이 보좌관들도 그만큼 많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죠. 저도 이 보좌관들 여의도 제가 방송도 수요일마다 가고요. 보좌관들에게 후배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정말 이제 그때 게임 업체한데 이런 건 이제 그 코인 있잖아요. 이거 얼마 못 받은 사람은 뭐 진짜 바보 취급 당하는 이런 이제 분위기고 그때 사회 분위기를 보세요. 거의 다게 저는 보좌진들은 아마 이게 로비를 받았을 것이다. 이게 완벽하게 들킬 염려가 없잖아요. 그때는 실명제도 하기 전이고 그렇잖아요. USB에 코인 좀 넣어가지고 주면 뭐 이게 완전 범죄 아닙니까? 완전 범죄. 그리고 이제 그 특히 중요한 거는 내부 정보죠. 그렇죠. 여기 이 코인이 곧 상장한다. 예를 들어 넷마블에서 만든 거 있잖아요. 그것도 상장 직전에 김남국이가 9억을 투자했잖아요. 상장 직전에 했죠. 직전에. 그럼 이게 그런 정보들 보좌진 사이는 빨리 퍼지잖아. 그럼 이게 우리 빨리 내 이름을 안 줘도 우리 형님이나 누나한테 전화해서 누나 조금만 사놔봐. 이렇게 또
충분히 하잖아요. 예. 저는 대부분 로비가 만연했다 봐요. 네. 그러면은 물론 보좌관들이 중간에서 로비를 받고 혼자 꿀꺽했을 수도 있지만 또 의원에게 보고를 하고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해찬 전 대표가 이해찬 전 대표는 친노의 자장, 친문의 자장 이렇게 돼 있는데 대선 후보 경선 때나 이런 때는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밀었어요. 이재명을 밀고 그 상징적인 인물이 이화영입니다. 이화영이 이해찬의 그 보좌관도 하고 핵심 측근인데 이화영을 이재명 캠프에 사실상 파견 보낸 거죠. 그래서 경기도지사 할 때 평화부지사를 했고 그래서 이화영이 대북 그 사업을 다 책임을 져가지고 뭐 스마트팜 뭐 500만 달러 쌍방울을 대신 내게 한 거 그리고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다 이것도 중간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해찬이 만든 그 무슨 뭐 협의회가 있는데 협회가 안 했는데 그 협회에서 이하영과 같이 한 10명 이상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그때 또 쌍방울이 돈을 냈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내고 뭐 쌍방울 공장도 가고 했다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해찬도 쌍방울과 검은 커넥션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쌍방울의 그 대북 네. 게이트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드러난 거는 이제 현재 드러난 거는 빙산 일각으로 이제 그 스마트팜 사업 대신에 500만 불. 네. 그다음에 그 이재명 방북 대가 300만 불. 300만 불. 요건데 실제는 이제 그 엄청나게 더 많아요. 네. 쌍방울 자체도 그 사업하려고요. 네. 1억 불 이상. 네. 뭐 이렇게 하자 나중에 네. 여러 가지 게 MOU 많이 맺었잖아요. 네. 이런데 그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요. 네. 문재인하고 저는 이재명의 합작품을 봐요. 이게 왜 문재인과 이재명이가 공모 합작품이냐. 그때 그 부산에 우리 삼철 중에 하나 이호철이라고 있잖아요. 이호철도 갔습니다. 이호철 같이 갔죠. 맞아요. 이호철이가 문재인의 복심 민정수석이었죠. 중에 복심이죠. 예, 노무현 때 민정수석하고 비서실장, 문재인이 비서실장하고 그렇게 했죠. 이호철이가 그러더라고. 친한 분이 야 철이라고 다 같은 철이 아니야. 나는 진짜 철이고 양정철이하고 전해철이는 가짜 합성철이야. 나는 진철이야 진철. 맞습니다. 이호철이가 진철이래. 부산 친노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호철이가 쌍방울 행사 갔다니까요. 맞습니다. 중국에. 그럼 이게 문재인. 그다음에 안부수가 이게 원래 국정원의 요원입니다. 아, 그런가요? 국정원에서 관리하던 요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정인 놓아가지고 자기가 이게 국정원에 다 보고한 것까지 다 이번에 진술했습니다. 아, 그랬던가요? 근데 국정원에서 관리하는 요원인데 이걸 이제 그 나중에 가면 쌍방울 측에 붙어버린 거지. 더 친해져가지고. 원래는 이게 국정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재명 측 친했는데 나중에는 지금은 김성태 뭐 자기 진실을 밝게 되니까. 근데 안부수가 국정원에 보고이 다 나옵니다. 이 말은 이제 문재인 때 이호철도 갔지만 국정원이 모든 걸 이렇게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은 거예요. 그렇네. 국정원이 어떻게 쏘기고 어떻게 대북 사업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도 관여했죠. 그다음에 이재명 측에서는 좌장이 이해찬이고, 그다음에 실무자가 이화영이고, 이래서 이게 합작으로 저는 관여했고, 이게 이해찬이가 지금도 동부가 평화경제협회입니다. 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협회가. 동부가 평화경제협회. 이게 2008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화영이가 만들었는데 지금 이해찬이가 이사장이라고 기자들이 잘못 쓰고 있어. 아, 그래요? 이거는 이해찬이가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화영이를 앉혀놨다가 지금 자기 하는 거지. 이화영이가 어떻게 이게 만들어요? 이해찬이가 만든 거지. 동부가 평화경제협회 지금 이해찬이가 이사장이고. 자기가 설립자고. 그럼요. 이러면 이게 이런 운영비도 쌍방울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실제 저는 이해찬이가 그때 2017년 7월이죠. 중국 훈춘에 쌍방울 갔는데 그때 쌍방울 비용으로 갔잖아요. 그때 이해찬이 지휘를 따져봐야 돼요. 2017년이 7월이면 뭐 국회의원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덕에 이해찬이 오래돼가 나이는 드는 것 같은데 한번 그걸 확인해봐야 돼요. 만약에 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신분이라면 정치자금법이나 또 이게 여러 가지 문제도 될 수 있고 한번 제가 보기에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 그럴 수가 있어요. 쌍방울하고 연결된 사진으로 그때 플랜카드도 있잖아요. 이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게 이해찬 이야기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해찬 그 대표가 그동안 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1년 동안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을 안 했어요. 그냥 뭐 정치권에 얼굴도 안 보이고 기자들 관심 밖에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민주당 당원
교육을 지금 하러 다닙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이해찬이가 참고로. 그때 국회의원. 2018년 그러면 정치자금법 걸리네. 그러니까요. 예, 정치자금법 걸리고. 그러니까 정치자금법도 걸리고 이런 것을 본인이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지금 당원들 그 교육을 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중국을 다니면서. 그리고 어제는 뭐 어디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막 또 비판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왜 편을 드느냐. 우크라이나 그 형편없는 나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아니 전쟁은 지금 그 침략을 받아가지고 싸우고 있는 나라인데 그것은 뭐 형편없는 나라인데 왜 거기 그 우리가 도와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인식이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봐요. 지금 이제 이해찬의 그 보좌관 출신 예. 유시민 예, 유시민이가 보좌관이죠. 네. 뭐냐면 이게 나이가 들고 60도 나이 들면 내가 썩는다. 자기 그랬잖아. 이게 자기 모시던 이해찬이 보고 한 이야기 같아. 왜냐하면 이게 이해찬이가 젊을 때 상당히 샤프했습니다. 예. 근데 나이도 별로 안 많아요. 예. 52년생인가. 예, 많지 않아요. 예. 문재인보다 나이도 별로 안 예, 많아. 예. 근데 이제 해골찬처럼 나이가 들어 보이지. 건강이 안 좋잖아. 예. 진짜 이게 내가 완전히 제대로 썩어가는 것 같아. 아니 뭐가 이게 정이고 그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인데 이게 우리가 뭐 별 보려고 덕 보려고 지금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게 우리 헌법이잖아. 따라서 우크라이나인데 뭐 덕 볼 게 없으니까 도움 안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이게 전략을 짜주더라고. 야, 너가 이게 민주당은 그냥 50억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만 밀어붙여. 그러면 이게 윤석열이가 그걸 거부권 하면 선거 끝난 거야. 이긴다 이거지. 이렇게 막 조언을 하고 특히 더 황당한 게 야, 이재명이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또 끝났고 대장동 이제 끝난 거야. 이재명이는 홀갑을 한 거야. 끝난 거야. 이러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재판이 몇 개입니까? 재판 받는 게 지금 두 건 있고 앞으로 이게 수사가 또 영장이 청구될 텐데 새로운 것도 계속 나오고 있죠. 이해찬이 눈에는 이게 이재명이가 이제 홀갑을 해 모든 게 끝났다고. 정말 이거는 한마디로 내가 썩었다. 신문도 안 보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신문만 봐도 그렇게 이런 이야기 이게 이런 자를 불러가지고 이게 특강을 들으니 참 이게 민주당도 걱정이고 제가 중요한 거 하나 까야 됩니다. 뭡니까? 이해찬이가 쌍방울하고 얼마나 유착됐냐면 이화여도 보냈지만 자기 최측근 중에 비서실장까지 한 보좌관 있잖아. 비서실장 신문에 그 뭐 황모라고 나오죠. 황모라고 나오던데. 신문에 이자가 이게 저는 이게 이런 걸 굳이 이게 뭐 비밀로 해야 됩니까 이거? 이름? 제가 이게 이름 적어왔거든요. 황인호. 황인호. 뭐 국회 수첩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비밀로? 이 비서 핵심 중에 핵심. 이 사람이 쌍방울의 계열사 지금 김성태가 돈이 없어서 팔려고 내놨잖아. 팔리는가 미래산업. 반도체 장비 미래산업이잖아. 거기에 이사로 간 거예요. 미래산업의 이사로 자기 측근 중에 측근 비서실장까지 한 보좌관 황인호 이게 내려보낸 거죠. 황인호.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로 이게 이해찬이가 쌍방울로 유착돼 있다. 자기가 지원비 1,000만 원 받아가 공장도 가. 그다음에 지금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사장도 해. 그다음에 보좌관도 이사로 내려보내. 전부 이게 혜택을 보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해찬이도 분명히 이제 수사가 필요하다. 그렇겠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 김성태 회장이 이 쌍방울 맡고 나서 여러 군데 지금 로비를 하고 다 한 그 의혹들이 있는데 이해찬은 그때 또 여당의 실세였죠. 문재인 정부 때 여당의 실세였고 했으니 지금 그러고 지금 정황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니까 이 부분도 또 수사가 되면은 이재명에게 또 어떻게 그게 또 그 파급 효과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어쨌든 점점 일종의 이 폐업하는 길로 좀 가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5월 27일 보내드린 서종욱의 법대로 오늘도 역시 유쾌, 상쾌, 통쾌한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